이 나물 맛있네요. 당신도 어서 와서 앉아요. 네, 여기 있어요. 같이 먹으니 좋네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밥맛이 없을 때도 입맛이 없을 때도 이거 하나면 되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 음식입니다.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과식한 날도 아니고 폭식한 날도 아닙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늘 먹던 만큼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리고 상담 이야기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집밥 위주로 먹어요. 자극적인 음식은 잘 안 먹습니다. 이상한 건 거의 안 먹는데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몸 안에서는 이미 위험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일상도 그대로였고 병원에 갈 이유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매 끼니도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한 번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는 훨씬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늘 집밥 위주로 드시고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먹는 거는 괜찮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요즘 화장실이 좀 이상해. 아침에 다녀오고 나면 색이 예전 같지 않고 냄새가 유난히 강하고 물 위에 기름맛 같은 게 보일 때도 있었다고요. 그때도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어제 뭘 잘못 먹었나 보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날을 그냥 넘기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신 뒤에 변을 한 번이라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색이 예전이랑 다른지, 냄새가 유난히 강한지, 기름기 같은 게 보이는지. 대부분은 그냥 물을 내립니다. 별일 아니겠지. 오늘만 그런 거겠지. 그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몸이 보내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먹은 음식은 괜찮을 거라고 믿는 것. 어릴 때부터 먹어온 반찬이니 설마 문제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 안심해버리는 것. 그래서 몸의 변화를 체질이나 노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 판단이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띄는 통증은 없지만 서서히 아주 조용히 문제가 진행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어떤 음식이 하나 떠오르셨나요? 김치일 수도 있고 젓갈일 수도 있고 햄이나 소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일부러 떠올리기를 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우리가 평생 몸에 안 좋다고 배워온 음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밥의 일부였고 익숙했고 안심하고 먹어왔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진단을 받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아픈 적은 없었어요. 살이 갑자기 빠지지도 않았고요. 평소랑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하지만 기록을 차분히 되짚어보면 공통된 장면이 하나씩 나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변이 달라졌다는 기억, 몸의 리듬이 조금 어긋났던 시기, 그 신호를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당장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체질 문제로만 넘길 수 있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일 비슷한 반찬을 드시고 늘 같은 음식이 식탁에 올라온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음식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아직 병 이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상한 건요, 몸이 보내는 첫 신호는 항상 아주 평범한 날에 나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아픈 날도 아니고 무리한 날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평소처럼 화장실에 다녀오고 별 생각 없이 물을 내립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들 하십니다. 조금 색이 다르긴 했는데요. 냄새가 좀 강하긴 했어요. 근데 뭐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죠. 그리고 그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날 컨디션 문제겠거니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식사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제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소화력이 떨어졌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게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모든 변화를 나이 탓으로 정리해버리는 것. 특히 이런 타이밍이 많습니다. 저녁 식사 후입니다. 기름기 있는 반찬을 먹은 날 속이 더부룩하고 묘하게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런데도 이렇게 넘깁니다. 기름진 걸 먹어서 그렇지. 오늘은 좀 무겁게 먹었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예전보다 더 피곤해지거나 속이 오래 불편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화장실 다녀온 뒤에 오늘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스쳤던 적은요? 이 질문에 고개가 조금이라도 끄덕여진다면 그건 그냥 넘길 신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병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라는 점입니다. 아직 통증도 없고 아직 병명도 없고 아직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늘 아침에 팝도 잘 드시고 산책도 빠지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은 아침에 한 번 더 숨이 필요해. 계단을 오르다가도 조금만 움직여도 예전보다 숨이 빨리 찬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기록을 차분히 되짚어보니 그 시기와 맞물려 식사 후 더부룩함, 화장실에서의 변화가 같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으로만 보기엔 너무 겹칩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원인은 아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몸 안에서 소화와 정리의 흐름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긋남은 하루아침에 큰 증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로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바로 화장실입니다. 변의 색, 냄새, 형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로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요? 맞습니다. 설마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다음 신호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이에 몸은 이미 방향을 잡습니다. 좋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씩 부담이 쌓이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가 더 위험해지는지,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변화가 왜 지금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아주 쉬운 비유로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젊을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힘도 아니고 면역력도 아니고 바로 속도입니다. 소화되는 속도, 정리되는 속도, 회복되는 속도. 젊을 때는 밤에 기름진 걸 먹어도 아침이면 정리가 됐습니다. 조금 무거워도 하루 자고 나면 몸이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틀로 이어지고 그게 몇 달로 쌓입니다. 몸이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조금씩 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되는 상태가 먼저 온다는 점입니다.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싱크대 배수구를 떠올려 보세요. 기름기 없는 물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름기 많은 물이 하루 이틀 조금씩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날 설거지도 다 되고 물도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는 기름이 벽에 붙고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때서야 왜 이러지? 라고 배수구를 들여다봅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조용히 쌓이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몸에서 바로 쓰이지 않고 한 번 더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와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화장실이 개운하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찝찝하지? 라는 생각이 스쳤던 적은요. 이건 기분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정리를 다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늘 나는 튼튼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약 드시는 것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먹고 나면 몸이 쉬어야 할 것 같아. 예전에는 먹고 바로 움직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식사 후에 잠깐 앉아 있어야 한답니다. 그때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기부터 화장실에서의 변화, 식사 후 더부룩함이 같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것도 아니고 몸이 갑자기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몸의 처리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신 뒤 물을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보시기 바랍니다. 색이 어제랑 비슷한지, 형태가 너무 다르진 않은지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제랑 비슷한가?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몸의 변화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겁을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넘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번만 제대로 봤어도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를 더 키우는 가장 흔한 행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몸에 좋을 거라고 믿고 하고 있는 행동인데 오히려 이 행동이 부담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멈추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릴 행동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라고, 속 편하라고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야? 다들 이렇게 하잖아.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행동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갑니다. 진료실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기름진 거 먹으면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행동이 나옵니다. 기름기 있는 식사 뒤에 바로 하는 행동. 바로 차가운 걸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 시원한 커피, 달달한 음료. 입안이 느끼해질 때, 속이 더부룩할 때 본능처럼 손이 갑니다. 마시면 순간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몸은 가장 바쁜 상태입니다. 기름을 처리하는 과정은 몸에게 꽤 큰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느리고 무겁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방향을 헷갈립니다. 정리해야 할 걸 잠시 멈추게 됩니다. 마치 한창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를 잠가버린 것처럼요. 물은 잠깐 멈추지만 설거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늘 집밥 위주로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고 튀김도 잘 안 드시고 채소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식습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딱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름기 있는 반찬이 나오면 꼭 시원한 물을 많이 드셨다는 점입니다.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 후에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화장실도 개운하지 않았고 변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요즘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시원한 물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오늘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바꿀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름기 있는 식사 뒤에 차가운 음료를 바로 마시지 않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느냐? 따뜻한 것을 아주 소량으로 드시면 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두세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물이면 더 좋고 따뜻한 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은 훨씬 편하게 반응합니다. 기름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처리 흐름을 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느껴집니다. 빠르면 며칠 안에도 화장실에서 느껴집니다. 냄새, 기름기, 개운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단이 아닙니다. 병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불안을 키우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덜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검사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건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라고 많이들 말하는 그 부분을 다룹니다. 매일 먹는 것 중에서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음식 이야기,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로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먹는 걸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로 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지거나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몸이 편해지는 쪽으로 갈지 계속 부담을 쌓는 쪽으로 갈지 그 갈림길이 생각보다 사소한 음식에서 갈립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식사 후에 유독 속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매일 빠지지 않고 같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많이 쓰는 반찬들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기름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기름을 어떤 음식으로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식탁에는 이런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 점심에는 볶음 반찬, 저녁에는 기름 살짝 두른 국이나 찌개, 거기에 김치, 젓갈, 가공 반찬이 곁들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 기름이 하루 종일 겹겹이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해먹는 건데요. 밖에서 튀긴 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집밥입니다. 그래서 더 안심합니다. 하지만 몸은 출처를 따지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지면 부담은 그대로 쌓입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음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튀긴 음식입니다. 자주가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표 튀김, 반찬으로 사오는 튀김, 명절 음식, 외식 메뉴. 문제는 튀김 자체보다 함께 쓰인 기름입니다. 이미 여러 번 쓰였고 열을 많이 받은 기름일수록 몸에 남는 부담이 큽니다. 주변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평소 식사량도 적고 짜게 먹지도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독 좋아하던 게 분식집 튀김이었습니다. 조금씩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튀김을 먹은 날은 꼭 속이 답답했고 화장실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넘겼습니다. 기름진 거 먹어서 그렇지. 이게 바로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튀긴 음식 먹은 날 유난히 몸이 무겁거나 속이 오래 불편했던 적 없으셨나요?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생각이 멈췄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먹으라는 거야? 이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도움되는 음식 하나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에 거의 다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따뜻한 국물입니다. 미역국, 맑은 된장국, 채소 들어간 국.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3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특히 기름기 있는 반찬이 있었던 날,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따뜻한 국물 3숟갈. 이렇게만 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기름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요즘 화장실이 편해졌어요. 냄새가 덜해졌어요. 이게 갑자기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몸이 숨 쉴 공간을 조금 돌려받은 것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음료를 드시는 습관, 특히 빈속에 차가운 물이나 음료, 이 습관은 기름과 만나면 몸을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차가운 음료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국물 쪽이 훨씬 낫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느낌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이 영상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비싼 음식, 특별한 재료, 극단적인 식단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것 중 하나만 바꾸는 선택, 그 선택이 몸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루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딱 2번만 기억하면 되는 루틴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정리가 끝난 느낌이 들도록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하고 저것도 바꿔야 하나?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실 건 딱 이것뿐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 2가지만 잡아도 몸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 뜨자마자 움직이고 화장실 다녀오고 부엌으로 가서 물부터 찾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빈속에 차가운 물을 먼저 마시는 것.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 때문에 좋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몸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 2-3모금.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입을 적시듯 천천히. 이 정도면 밤새 멈춰있던 흐름이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만약 아침에 계란, 볶음 반찬, 기름기 있는 음식이 있었다면 식사 끝에 따뜻한 국물 3숟갈, 이걸로 충분합니다. 속이 확실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 몸이 가장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담을 남기지 않는 것. 저녁 식사에서 기억하실 건 딱 이 기준입니다. 조금 부족한가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것. 왜냐하면 밤에는 몸이 정리할 힘이 낮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입니다. 이 시간에 많이들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더 드시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저녁에는 차가운 음료를 아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따뜻한 물 몇 모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사이 몸이 훨씬 편하게 쉬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루틴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2-3모금, 기름기 있는 식사 뒤에는 따뜻한 국물 3숟갈, 저녁에는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차가운 음료는 피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요. 화장실 가는 게 달라졌어요. 이건 억지로 참아서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흐름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 아닙니다. 병이 있다고 단정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건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내용을 앞으로의 시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1년 뒤, 5년 뒤, 지금의 선택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몸 이야기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괜히 지금까지 먹어온 것들이 떠오르고 괜히 나도 해당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겁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잠깐만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년 뒤, 5년 뒤, 이 세 구간을 한 번에 이어서 보셔야 이 영상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오늘은 당장 몸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몸을 보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 화장실에서 변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식사 후에 몸 반응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이미 어제와 다릅니다. 이제 1년 뒤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 딱 한두 가지만이라도 계속 이어간다면 차가운 음료를 조금 늦추고 기름기 있는 식사 뒤에 따뜻한 국물 몇 숟갈을 챙기고 아침을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한다면 1년 뒤의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크게 아픈 게 아니라 덜 불편해집니다. 속이 덜 답답하고 식사 후가 덜 무겁고 화장실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몸이 버티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상태로 옮겨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년 뒤입니다. 5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정직하게 결과를 남깁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부담은 어느 날 한 번에 드러나고 매일 조금씩 줄인 부담은 어느 순간 요즘은 좀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바꿨어도 지금이 달랐을 텐데요. 이 말은 특별한 병을 겪은 분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힘들어진 뒤에 뒤늦게 돌아보면 다들 비슷한 지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크게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던 걸 전부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장면 하나를 의식하는 것. 그게 앞으로의 시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딱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몸은 아프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화장실, 식사 후 느낌, 몸의 리듬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둘째, 문제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선택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셋째, 이 영상은 진단이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지나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건 겁을 내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보고 끝낼 영상이 아닙니다. 몸이 답답한 날, 식사 후가 불편한 날, 괜히 걱정이 올라오는 날에 다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들으면 몸을 다루는 감각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채널은 무섭게 겁주는 이야기를 하려는 곳이 아닙니다. 병 이름보다 신호를 먼저 이야기하고 불안보다 선택을 먼저 전하려는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차분하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구독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을 버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그 시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